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이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지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어요. 인지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지식의 획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인지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라는 단어를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 처리는 말씀대로 커사비 과정,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 정보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보 처리 커스비라고 써져 있잖아요. 대문자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보 처리의 요소이기 때문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의사 결정 기술이에요. 의사결정 기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피라미드를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서 두 개가 나누어지잖아요. 자, 첫 번째는 지식의 획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식의 획득이 맨 아랫부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측면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커스비 영역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는 의사결정 기술 영역입니다.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이게 메타인지가 되죠. 초인지, 메타인지, 의사결정 과정,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실행과정 영역이다. 실행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부분들, 의사결정 과정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망한다라고 했어요.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메타인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바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CASV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죠.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이미 여기는 써드렸습니다. 의사결정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문제인식과 점검이 바로 이제 여기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라고 했어요. 이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직상 기출에 보면 분석 단계에서는 자기와 밑에 있는 자기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더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and 직업에 대한 이해. 자, 그것이 이제 분석 단계가 되고, synthesis. 자, 이게 이제 종합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종합 단계. 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직업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종합은 직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 단계라고 하는데, 이 가치평가는 직업적인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대안들이라 할게요.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가치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은 바로 실행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행 단계는 우선순위란 것이 있었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자기가 이제 선택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행동에 옮길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지,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실행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샘슨의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샘슨, 패터슨, 리어던이 이야기했던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내담자 분류인데요.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진로 결정자가 있고 진로 미결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의 수준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 보면 진로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로
의사 결정 수준. 여기에 따라서 내담자를 분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첫 번째는 진로 결정자가 있습니다. 진로 결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로 하겠습니다. 진로 미결정자가 있습니다. 진로 미결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유부단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다. 진로 결정자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진로 미결정자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우유부단령의 동그라미 3,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면요. 평가에서 중요한 과제는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일과 내담자를 진로 의사 결정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내담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진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이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진로 상담보다는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죠. 단순한 획일적인 진로 상담 모형이나 단순한 진로 상담 기법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샘슨, 패터슨, 리어던은 진로 욕구의 성격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진로 결정자, 두 번째가 진로 미결정자, 우유부단령 또는 진로 무결정자라고도 합니다. 우유부단령을 진로 무결정자. 자, 이렇게 이제 동의어처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진로 결정자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선택이 잘 된 것인지 명료하기를 원하는 내담자,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 그 다음에 3번 체킹, 출제된 것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출제됐는데 출제된 것은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의사 결정한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진로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결정하지 못하는 내담자다. 여기서 뭐 세 번째 요소 정도만 잘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명료화하기를 원한다. 자기의 선택이 잘 된 것인지 명료화하기 원하는 내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원하는 내담자. 도움을 원하는 내담자. 세 번째는 진로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하지 못한, 선택이란 말 말고 결정이란 말 쓸까요? 결정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입니다. 실제로는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하지 못하는 내담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세 번째였다는 것 체킹해 놓으시고요. 자, 미결정자 들어갑니다. 미결정자는 1번과 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식 부족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능력에 밑줄 치고, 저기 뒤에 보면 진로 결정을 하기 어려운 내담자가 있어요. 결정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밑줄이요. 아무래도 다양한 능력이 있으면 너무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성격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유부단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진로 미결정자. 두 번째 진로 미결정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능력이 있다. 다양한 능력으로 인해서 진로 결정이 어려운 내담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부족해서 결정이 어려운 부분.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앞에 부분에 보면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이라고 됐잖아요. 결정 못하지만 성격적인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성격적 문제가 없는 내담자입니다. 없음이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서 1번과 2번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유부단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부적응입니다. 불안과 부적응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생활에 전반적인 장애를 주는 불안을 동반한 내담자는 우유부단령 무결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적응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유부단령이라 했잖아요. 부적응적인 성격을 지닌 내담자에 밑줄 쫙 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불안을 동반한 내담자입니다. 불안 동반한 내담자. 자, 이 불안적인 측면도 일종의 성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적응적인 성격, 부적응적인 성격의 내담자, 부적응적인 성격의 내담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불안이었죠. 1번에 밑줄 쳐져 있죠. 자, 여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무게감이 있는 이론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회 인지적 조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인지적 조망은 사회 인지적 정보 이론, 렌트, 브라운, 해케트가 되는데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사회 인지 이론의 또 대표적인 학자가 밑에 나오는 2번에 반두라거든요. 이 반두라는 또 삼축 호혜성 모형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좀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 같은 관련이 있는 개념들의 공통 의미를 합의하는 것이고요. 만족과 안정성과 같은 공통적인 성과를 충분히 기술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흥미, 자기 효능감, 능력, 욕구와 같은 다양한 내용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사회인지 이론에서 이 인지적 과정과 자기규제 과정, 그 다음에 동기 과정을 생애 현상에 혼합한 이론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반드라의 이론에 보면 파지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규제는 자기조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을 수행해보고 판단해서 반응을 하는 자기조정, 자기규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과정이 있어요. 자기 강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의한 강화보다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화, 즉 자기 강화 과정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반두라거든요. 주된 목표는 학습 경험을 형성하고 진로 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들을 규정하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자, 여러 가지의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개인의 어떤 요소가 있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을 삼축 호혜성 모형 또는 뭐 상호 결정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삼축 호혜성 모델의 별표 하나, 세 개의 변인, 개인의 신체적 속성, 개인의 동그라미, 외부 환경 요인, 환경의 동그라미, 외형적 행동, 행동의 동그라미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개인 발전의 인과적 힘으로 상호작용하고 이 이론은 개인 행동 상황 또는 환경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진로 개발에 개인적인 결정 요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 효능감은 무엇인가를 내가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그게 자기 효능감의 개념이고 성과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목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진로를 발달시켜 나가는데 이 개발은 디벨롭먼트, 발달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인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기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화학습을 보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해케트, 베츠 이런 학자들이 이제 여성의 진로 발달 뒤에 이거 나와요. 뒤에 따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해케트가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성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학자거든요. 여성의 진로 발달 선택을 설명하는 시도에 태동했고 1994년에 렌트, 브라운, 해케트에 의해서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들은 여성의 성사회화가 여성의 진로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재능을 실행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진로 대안을 넓게 설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 대안 영역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자, 해케트 등은 진로 선택이 이 변인들 간의 단순한 조합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 믿음,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 하거든요. 자, 이러한 믿음이라는 인지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인지 진로 발달 이론이 돼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개념을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틀에 포함시켜 렌트 등은 진로 관련 행동을 설명하고 애언하는 흥미, 선택, 수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 흥선수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영역에 모델로 사회인지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자, 흥미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느끼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흥미의 동그라미. 선택입니다. 개인의 성별, 인종, 성격 등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의 동그라미 1, 환경의 동그라미 2 이런 것들이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고요. 학습 경험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선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행 모형은 개인의 목표,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을 수행해낼 것인지 예측하는데 끊어요. 이 과거의 성취도가 좀 중요하다. 이 과거의 어떤 수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성취도가 끊어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주며 끊어요. 최종 수행 목표에 영향을 주어서 이 최종적으로 수행 수준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취도가 수행 수준을 이끌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수행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인지적 조망, 사회인지적 이론이라 할게요. 사회인지적 이론은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반두라의 영향도 있어요. 반두라, 그 다음에 해케트, 브라운, 그 다음에 렌트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자들이 이제 사회인지적 이론의 학자인데 보통 이제 반두라 이야기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브라운, 렌트 이런 학자들이 좀 거론됩니다. 사회인지적 이론은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사회인지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기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거기 나온 대로 진로 발달의 결정 요인들이다. 진로 발달의 결정 요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가 이야기했던 삼축 호혜성 모형이 있었죠. 반두라의 세 가지 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삼축 호혜성 모형이 있었어요. 삼축 호혜성 모형을 간단하게 그리면 자, 개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 이 반두라미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델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두라의 삼축 호혜성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개인의 신체적인 측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이 바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이 일종의 모델입니다. 내가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행동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러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두라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영역의 모델이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영역의 모델. 세 가지 영역의 모델은 흥선수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흥선수, 암기법입니다. 첫 번째가 흥미 모형이 있다. 흥미 모형이 있고 자, 두 번째가 바로 선택 모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행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모형이 바로 이제 사회인지적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흥미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효능감이 있을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흥미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반두라이도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해요. 어떤 이론에 보면. 그래서 학습 경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자기 어떤 개인차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이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고, 이 학습 경험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자기 효능감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된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택 모형에 나왔던 것이죠. 성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행 모형입니다. 수행 모형은 이제 과거 성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 성취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과거 성취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기대, 결과 기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것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 기대, 성과 기대라고 쓸게요. 성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성과 기대에 영향을 줬으니까 최종적인 행동으로 수행한다. 최종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